낙동강 보호 개방 및 수질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무가 있어야 산이고 강에는 물이 있어야 강입니다. 한강의 기적은 1960년대 한강의 물길을 막아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경남을 통하는 낙동강은 7개 시골에 120km이며 이 중 창녕군은 6개 엄연에 걸쳐 절반인 60km에 달합니다. 지난 2월 21일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에서 건강 세종보와 공주보, 영산보 등 3개보는 해체하고 건강 백제보와 영산강 성천보는 상시 개방하는 것으로 5개 보의 처리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보호 개방과 해체 사업은 그리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호 상시 개방과 해체를 위한 첫 단추인 마스터 플랜 수립 연구 용역의 세 차례나 유찰되기 때문입니다. 4대강 보호 연구 용역이 유찰되자 다시 찬반단체들이 앞다투어 입장을 발표하면서 논란에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보호 해체라는 다소 극단적인 방안까지 제시하면서 정치적 논란으로 비화되어 보호 개방 또는 해체를 지지하면 진보, 그리고 보호 존치를 주장하면 보수라는 프레임에 갇히게 되는 양상에 빠졌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본 의원은 참말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수질 관련 문제에 있어 진보와 보수가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보호가 생태계에 물용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분석하여 보호 개방으로 낙동강의 수질을 현저히 개선할 수 있다면 식수원과 농업용수의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개방하면 될 것이고, 보호 개방이 수질 개선의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된다면 굳이 수문을 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보호 개방으로 수위의 강변의 양수상 치수구보다 낮아지면 식수원과 농업용수를 취소하는 데 심각한 문제가 생길 뿐 아니라 인근 지하수가 고갈돼 수도장을 비롯한 시설하우스 농가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낙동강은 조상되도록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정치적 판단에 따라 손해를 보는 집단이 양보를 하고 희생돼야 할 사안은 아니고 350만 도민의 물 걱정과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 등 우리 농민들의 생존과 직결된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녹조 현상의 원인은 일사랑, 수온, 물의 체류 시간, 질소, 인과 같은 여러 가지 환경 조건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창녕 하만보의 최근 5년간 조류경부 발령 이력을 살펴보면 2014년 143일, 2018년 71일간 등 아래 도표와 같이 녹조는 매년 5월부터 9월까지 기온이 올라가는 하절기에 집중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장 녹조를 없애고 하루아침에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손 놓고 환경부의 대책만을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수문일 개표 여부 논란에서 벗어나 경남도 차원에서 지천과 하천을 정비하고 축산 폐수 정화시설 확충 등 장단기적 관점의 체계적 수질 개선 종합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지금부터 하나하나 시행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점오염원의 경우 공단 및 주거밀집 지역 등 오염물이 배출되는 지점을 알 수 있으므로 폐수 절장과 하수도 보급 등을 통해 어느 정도 관리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점 오염원의 경우 농경지 농약 잔류 물질 및 퇴비와 대기 오염 물질 등 넓은 지역에서 빗물 등에 씻겨 배출되면서 관리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 대책으로 인공섭지 설치 등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설치 비용 대비 효율이 낮아 수질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오염물의 90%를 차지하는
B점 오염원에 대한 관리 없이 낙동강의 수질을 개선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에 불과합니다. 또한 농민들은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수문 개방을 결사 반대하는 것도 그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실제 2017년 11월 하천군 광암뜰에서는 수문 개방으로 수위가 내려가면서 토마토 등 수박 재배 시설이 동해 피해를 입었고, 지난 5월 15일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심의 결과 농가에 8억 원의 배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보호 개방에 따른 농민들의 직접적인 피해를 정부가 처음으로 인정한 결정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보는 설치하기 이전에도 녹조는 발생하였고, 녹조가 체류시라는 한 가지 요인만으로는 복합적인 발생 요인에 기능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강물의 체류 시간을 줄이기 위한 보호 개방이 수질 개선의 완전한 해결책으로 다시 제시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낙동강 수질 개선 사업의 성패는 강으로 유입되는 영양염료와 오염물질 등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문제인가의 문제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분 개방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을 것이 아니라 농민의 피해가 없는 방향에서 수질 개선을 위해 총인 등 오염원 관리 중심의 수질 개선 총괄 대책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올해는 경남도의 낙동강 수질 개선 정책이 진일보하는 원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점 오염원과 비점 오염원에 대한 정밀 조사 등 낙동강 수질 개선 대책이 있다면 그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지사님께서는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해 보호수문 개방만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낙동강 주변 농작물 재배를 위한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 방안 등 개선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 바랍니다. 낙동강 수질 개선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매년 오염원 조사를 통해 점 오염원과 비점 오염원 발생량을 조사하여 오염 부하량 산정 등 정밀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된 오염원 자료를 토대로 우리도 4단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연말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낙동강 수질 개선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2019년부터 25년까지 총 사업비 2조 708억 원을 투입하여 창녕 남지 기준 수질을 2등급에서 1등급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올해는 하수 처리장과 가축 분뇨 처리 시설 설치, 비점 오염 저감 사업 등 88개 속에 1,626억 원을 투입하여 수질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비점 오염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녹조 유발 영양물질인 총인 기준 89%로 높게 나타남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비점 오염원 관리 대책 추진에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2025년까지 총 사업비 2,550억 원을 투입하여 비점 오염원 배출량이 높은 도시 지역에는 초기 강우로 인한 수질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빗물 저류 시설 설치 등 그린 빗물 인프라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고, 농업 분야에는 창녕군 개성천, 김해 하포천 등 유역에 기초 조사를 실시하여 농업 비점 오염 관리 지역 신규 지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비점 오염 저감 사업 신규 대상지 발굴을 위해 올해 도내 비점 오염원 관리 방안 연구 영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축산인 의식 개선을 위한 비점 오염원 저감 교육과 홍보 실시, 양분 관리제 조기 도입 정부 건의 등 맞춤형 비점 오염 저감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도정 4개년 계획에도 낙동강 수질 개선 대책이 과제로 선정되어 있는 만큼 낙동강 수질 개선에 필요한 국비 확보뿐만 아니라 도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수질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한 보호 개방의 필요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 6월 29일 정부에서 발표한 4대강 보호 개방 1년 중간 결과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보호 개방 이후 조류 농도와 체류 시간이 감소하는 등 보호 개방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고, 2014년에 발표한 4대강 사업 조사평가 보고서에서도
녹조 이발 조류인 남조류 성장 기호 등은 보건설 및 준솔로 인한 체류 시간 증가가 기온과 일사량, 녹조 이발 영양물질인 인에 의한 요인보다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설치로 인해 정체된 물을 흘려보내 체류 시간을 줄이는 방법 또한 수질 개선과 녹조를 완화시키기 위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의 완전 개방은 충분한 모니터링 후 취양수장과 농업 피해 등 대책이 우선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낙동강 주변의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의 모니터링을 위한 보호 개방은 취양수장, 농업 피해 등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에서는 보호 개방 모니터링 자료를 검토하여 올 연말에 낙동강 보호 처리 방안을 발표할 예정에 있고, 정부에서는 보호 개방에 따른 농업용수 공급 대책으로 양수장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올해부터 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 피해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물 이용에 제약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탄력적인 보호 수위 운영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는 보호 개방에 따른 도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낙동강 유해 환경청이 운영하는 낙동강 하류 수계 민간 협의체 등을 통해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지역 주민과의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동강 보호 개방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와 그에 대한 대책을 질문을 주셨습니다. 낙동강 보호 개방 문제는 환경부에서 지금 여러 가지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연말까지 낙동강 보호 처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원칙은 낙동강 보호의 개방과 처리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농민은 농민대로, 그 다음에 또 내수면업을 하는 어민은 어민대로 낙동강 보를 개방하는 것이 낙동강 수질 개선에 꼭 필요하다면 그 수질 개선에 필요한 보호 개방에 따른 피해 계층들에 대한 대책이 사전에 반드시 함께 준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보호 개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게끔 환경부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 보의 개방으로 인한 그 환경 변화, 시설 피해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낙동강 하류 수계 민간 협의체 운영 현황 및 제2, 제3의 광암들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향후 농민 단체의 참여 확대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낙동강 유해 환경청 주관으로 운영 중인 낙동강 하류 수계 민간 협의체에는 보호 개방으로 인한 환경 변화와 시설 피해 등에 대비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을 통한 소통 강화를 위해서 정부 기관, 지자체, 관계기관, 전문가, 농민 등 41명을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협의체는 2017년 6월에 최초 구성되었고 분기별 1회 회의 개최 원칙 하에 보호 개방 등 안건이 있으면 수시로 회의를 개최해서 현재까지 11회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제2, 제3의 이제 광암철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 개방에 따른 농업 피해 예방을 위해서 농민단체 참여를 확대해서 농민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민간 협의체 운영을 주관하는 낙동강 유해 환경청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 단답으로 묻겠습니다. 국장님, 우리나라가 물 부족국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국가 차원의 통합적 물 관리를 위해서 제정한 물관리 기본법이 어제 13일부터 시행되었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총괄적인 물 관리를 위해 국가 물관리위원회가 발족될 예정입니까? 예, 지금 현재 이제 BHS 인사 검증을 위해서 조금 늦어 중인데 곧 발족할 예정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한 4대강 유역을 중심으로 물을 관리할 유역 물관리위원회 출범도 앞두고 있죠. 지금 현재 이제 한 7월경에
이렇게 구성돼서 운영될 계획에 예정이 있습니다. 예. 자, 이게 보면 체계적으로 보면은 국가적으로 하는 그 물관리위원회 밑에 또 사대강을 중심으로 유역을 관리하는 그런 물관리위원회가 생긴다.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맞습니다. 예, 예. 그래 본위원회에서 이 두 개 위원회가 지금 생기는데 여기에 그 농업을 대변하는 농민 대표자가 다수 위촉될 수 있도록 중앙부서에 꼭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의원님 말씀대로 현재 지금 낙동강 유역 물관리위원회에 그 농민 의견을 반영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지금 김성만 전국 농민의 총연맹 부산 경남 의장님을 좀 올려놨습니다. 예. 현재 이분이 이제 꼭 농민 대표로서 꼭 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에 나가 있습니다. 예. 정선 황윤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인구 절벽 대책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구 절벽은 미국의 경제학자 해리 덴트가 제시한 개념으로 15세부터 64세까지의 생산 가능 인구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현상을 말합니다. 최근 세계 곳곳에서 베이비붐 세대들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고령화와 저출생 쓰나미로 인구 절벽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98명으로 세계 최초로 1명 아래로 떨어져 우리 사회의 지속성을 걱정해야 할 시점입니다. 한국정보고용원은 한국의 지방소멸 2018년 보고서에서 전국 228개 자치단체 중 89곳이 인구 감소로 소멸위기에 처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으며 도내는 18개 시군 중 11개 시군이 소멸위기 단계로 진단되었습니다. 사진으로 보시다시피 1966년 학생들이 양팔 간격을 하면 교문 밖으로 밀날 정도로 북적이던 운동장은 텅 비었고 졸업식 풍경 또한 강당까지 가득 채웠던 과거에 비해 한산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군인도 간병인도 이제 외국에서 데려와야 할 처지입니다. 국민연금은 낼 사람은 적고 받을 사람이 늘어 2057년에는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생아 연 40만 명 붕괴, 생산 가능 인구 감소, 고령사회 진입 등 3대 재앙과 더불어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3포 세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남의 합계 출산율은 1.13명으로 1명은 겨우 넘겼지만 현상 유지 기준의 2.1명에는 한참 못 미치고 있으며 출생아 수도 10년을 통틀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인구 절벽 중에서도 매우 거칠고 가파른 절벽이 우리 도정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증가하면 세수 증대와 고용 창출, 도시 기반 시설 확충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선순환이 이어질 것이며 인구가 감소하면 저개발, 저효율, 저성장 등 악순환은 물론 지자체의 소멸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경남 도정이 이러한 심각성을 제대로 받아들이는지 본 의원은 상당히 걱정이 앞섭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실시한 지방자치단체별 세출 예산 대비 저출산 대응 예산 비율 조사에서 경남은 0.3%로 17개 광역시도 중 하위를 차지했습니다. 참고로 지금은 출산 강국인 프랑스는 한때 합계 출산율이 1796명이 되었을 때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민 총생산의 3.6%를 재정을 저출생 해결에 투입하여 2010년 이후 출산율 2명이 넘어서는 등 저출생 극복의 모범 국가로 칭송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경남도는 2017년 인구정책 담당이 만들어지고 올해 저출생 고령사회 정책관이 신설되면서 저출산을 포함한 인구정책은 큰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출생 대책 예산도 2014년보다는 약 4배까지 늘어났지만 만시지탄의 감이 있습니다.
또한 경남도와 저출생 정책은 다양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전에 추진되었던 사업과 다른 실과에서 진행 중인 사업을 끌어다 놓은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저출산이라는 단어 대신 저출생이라고 한 것은 저출생 문제를 여성의 탓으로만 돌리지 않기 위함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경남도가 저출생 문제 해결의 열쇠를 양성평등에 맞춘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인구 문제는 아랫돌 빼서 윗돌 개는 형태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양성평등 정책을 견지하면서 공공사료조리원과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출산과 보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면서 온종일 아이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전국에서 아이 키우기 제일 좋은 경남으로 발돋움해야 될 것입니다. 인구 절벽은 경제, 교육, 국방, 문화, 복지 등 국가 역량을 결정하고 견인하는 절대 요소이므로 골든 타임을 놓치지 마시고 도정에 최우선하여 현실성 있는 종합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관련 인력과 예산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지체 없이 시행할 것을 거듭 촉구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저출생에 대한 위기감과 관심이 계속 이어져 도정의 최우선 시책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도의 사람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확한 장래 인구 추계를 바탕으로 경남 실정에 맞는 경남형 인구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향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내 18개 시군 중 11개 시군이 인구 소멸 위험에 처해 있으므로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특별한 관심과 지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경남도의 대책이 있다면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구 절벽 시대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출생 고령 사회 대응을 도정의 최우선 시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위기 상황은 우리도 역시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도의 합계 출산율은 1.13이고 출생아 수도 역대 최저인 21,300명일 뿐만 아니라 2016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는데 2025년에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 학업 등의 사유로 지역의 청년 인구가 서울, 경기 등 수도권으로 유출됨에 따라 도내 18개 시군 중 12개 지역이 소멸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지속 가능한 경남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출생 극복을 위해 종전의 출산 장려금과 같은 현금 보조 방식보다는 주거, 교육, 육아 환경과 같은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경남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경남형 인구정책 수립을 도지사가 직접 챙기는 도정 핵심 과제로 관리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도정의 최우선 시책으로 챙길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경남 실정에 맞는 종합적인 인구정책 수립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인구 추계를 기반으로 한 정책은 필연적으로 행정적, 재정적 낭비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정확한 인구 추계를 바탕으로 한 경남형 인구정책 수립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올해 1월 우리 도에서는 저출생 고령사회에 대응할 전담 조직인 저출생 고령사회 정책관실을 신설하였고 경남형 인구 예측 모형과 지역 맞춤형 인구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미래 인구 맵 용역을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용역 결과와 함께 시군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올해 하반기에는 경남형 인구정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의원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구 소멸 위험에 직면해 있는 지역에 대한 지원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멸 위험 지수는 가임 여성 인구수를 65세 이상 고령 인구수로 나눈 지수로
0.2 미만인 경우 소멸 고위험이며 0.2에서 0.5 사이인 경우 소멸 위험 진입 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도내 18개 시군 중 소멸 고위험 지역은 의령, 남해, 산청, 합천 등 4개 군지역이며 소멸 위험 진입 지역은 창녕군 등 8개 시군입니다. 소멸 위험에 직면해 있는 지역은 재정력이 열악한 군부 지역이 대다수로 지역 소멸 극복과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올해 1월 조례 개정을 통하여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인구 감소 극복과 인구 유입을 위한 공모사업비를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모사업 추진과 함께 시군 단위 인구정책 수립에 대한 컨설팅은 물론 시군에서 인구 소멸 시대를 극복할 시책에 대한 지원 요청 시 예상 반영 등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구절벽과 관련된 우리 경남도 지금 심각한 문제로 닿아 있는 그런 인구정책에 대한 의견과 질문을 주셨습니다. 인구 문제는 우리 경남 지역의 몇몇 군의 인구 소멸 위험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그런 지역의 문제를 떠나서 국가의 존립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지역 현장에서 제대로 된 대책을 정부와 함께 만들어서 풀지 않으면 풀어나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대책은 앞서 정책관이 밝혔지만 종합적인 접근이 꼭 필요합니다. 그동안 출산 장려금과 같은 현금복지, 현금 직업 중심의 저출생 대책을 가지고는 이제 더 이상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지금 본인이 살기 힘들고 어려운데 아이를 낳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젊은 가임기에 있는 젊은 남녀, 우리 젊은 청년들이 먹고 살고 일하면서 아이를 키우기 좋은 그런 환경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만드느냐가 저출생 문제의 저는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진국들의 경우에도 일단 일자리부터 시작해서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에 따른 교육, 보육, 그리고 주거라든지 살기 편하지 않고는 젊은 사람들이 살기 편한 사회를 만들지 않고는 저출생 문제 해결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의원님께서 강조해 주신 대로 양성평등 문제, 여성들의 처지가 양성평등을 통해서 좀 더 동등하게 일하고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도 동등한 지위를 지위를 획득해야만 저출생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남은 이런 경남의 근본적인 인구 정책을 미래 인구맵 용역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인구 대책을 통해서 경남에서부터 저출생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풀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